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월요일 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후에 갑자기 뭐 발표가 잡혀가지고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해석하는 것까지 DFT, FFT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 가지고 이제 하는 거. 주로 뭐 타임 도메인 시그널인데 반드시 타임 도메인 시그널은 아니고 이거 뭐 AI 관계돼서 AI 관계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쉬운 거야 이게 선형 회귀라는 거, 리니어 리그레션, 선을 긋는 건데 알고 나면 선 긋는 건데 1차 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랑 이게 기울기랑 y 절편 찾아내는 건데 뭐 봅시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내가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뭐 좀 깊숙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이 들고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형 회귀의 이해, 그 다음에 다중 선형 회귀, 그 다음 파이썬 구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봅시다. 그 선형 회귀를 이제 선형 회귀가 도대체 뭐냐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먼저 인공지능부터 봅시다. 인공지능 뭐 AI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제 AI. 그래서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뭐 유사한 판단을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뭐 예전에는 사실 잘 안 될 거라고 뭐 판단하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이 이제 도입되면서 뭐 사람이 뭔가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자기가 찾아서 데이터 찾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찾아내는데 그걸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뭐 딥러닝,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이거 보면은 크게 보면 제일 큰 게 이게 인공지능이 제일 큰 거고 뭐 물론 그보다 더 큰 게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가지고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뭐돼 있고 인공지능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에서 인공지능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 자기가 알아서 뭔가 이게 룰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머신이 자기가 알아서 러닝을 한다는 거지. 기계가 이제 하는 거고 딥러닝은 그 머신러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구조를 이렇게 몇 가지 층을 둔다는가 뭐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을 두는 걸 말하는 건데 뭐 나중에 얘기를 할 테니까 뭐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뭐 이게 한 1960년대, 50년대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 물론 컴퓨터가 이제 그때부터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뭐 여러분들 알겠지만 1948년에 트랜지스터가 처음 발명이 되거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물론 그 전에도 뭐 이게 애니악이라고 이게 뭐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진공관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뭐 하는 게 있긴 있었는데 2000년대 뭐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오래된 것들이고 본격적으로는 이게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이제 뭔가 좀 우리가 계산량이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게 나오고 뭐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컴퓨터 가지고 이제 다 할 수 있겠구나. 계산도 빨리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 이제 60년대 이때 굉장히 막 붐이 일어났어요. 이때 1차 붐이 일어나서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한번 또 겨울이 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때 안 된 이유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XOR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이게. 이 XOR을 우리가 뭔가 뭐 지금 생각하면 좀 당연한 얘기인데 하여튼 그때는 XOR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이제 또 이제 2차 붐이 또 이제 요 문제를 또 해결을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한 80년대 이때 또 이게 이제 2차 붐이 일어나서 요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이게 또 이게 사람이 이제 룰을 지정을 해서 찾아주면은 그건 하는데 뭐 이걸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못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하고 고양이하고 구분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고양이처럼 생긴 개도 많이 있고 개처럼 생긴 고양이도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개의 특징 이게 올라게 된 게 개의 특징, 고양이의 특징,
특징을 사람이 이제 뽑아서 이 특징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이 특징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알려준 거야 컴퓨터에. 그래서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개고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고양이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사실 그 비슷한 경계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아 이것도 또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겨울이 왔어 또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 그래서 뭐 했는데 이제 이 다음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거 이제 제 아이가 그 룰을 주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는 룰을 줬는데 이때까지는 인간이 룰을 줬다고.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룰을 제공했는데 이때 기계학습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룰을 주지 않아. 룰을 주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지난번 그 2000 몇 년도야 뭐 15년 16 17년도 뭐 이때 됐나? 그때 뭐 알파고 하고 뭐 이렇게 그 이세돌 구단하고 바둑 뒀잖아. 근데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하사비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몰라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두는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우리가 룰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룰을 정해줄 수 있다라면은 어 그게 이제 어디에 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룰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우리가 룰을 정해주지 않아 이게 자기가 알아서 룰을 찾는다고. 예. 그런 이제 지금 해서 지금 뭐 이제 커져가고 있지. 물론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아 이걸로 안 되겠구나라는 뭐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뭐 이게 굉장히 붐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머신러닝이다. 이 보면 머신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룰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특징이나 요런 것들을 알려줘. 뭐 어떤 기본 데이터는 알려줘야지. 기본 데이터들을 알려주면은 데이터를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어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물론 이게 남자 여자가 간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약간 뭐 이게 어떤 룰을 이걸 뭐 기본 상식을 따르는 거니까 이게 뭐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하여튼 뭐 대부분은 남자 여자 이렇게 키가 차이가 난다면은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뭐 했을 때 이 룰을 우리가 이 안에 중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남자다 여자다 이 판단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런 룰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뭐 보면서 이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학습해서 이제 하는 그 방법인데 물론 쉽진 않아. 사실 이 룰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 머신러닝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게 어, 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지도 학습은 뭐냐면은 이 답을 알려주고 하는 거야. 답을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은 이 코끼리 이게 코끼리 이라는 거. 요런 그림은 이제 기린 이런 답을 알려준다고. 어떤 그림을 주면서 이게 기린이다. 그다음에 개 모양을 주면서 이거는 개다. 어떤 개다. 아니면 이런 어떤 개 뭐 고양이의 사진을 보여주면 이건 고양이 사진이다라는 걸. 그 답을 알려주면서 하는 걸 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이걸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쉬운 거야. 쉬운 부분이야.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게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룰을 알려주지 않고 이 두 개 다 이건 좀 약간 이 두 개 다는 룰이 없어 이게 어떤 내가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대충 알아서 뭐 그냥 어떤 네가 알아서 컴퓨터 보고 알아서 찾아봐라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지 않고 공부시키는 방법인데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이 들지. 여러분도 뭐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은 이게 어떤 내가 목표가 있고 어떤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알 때는 뭐 그냥 그래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때가 이제 제일 힘든 거거든. 그래서 뭐 되긴 한데 하여튼 컴퓨터는 뭐 이게 결국은 뭐 시간은 굉장히 많이 있고 계산량도 굉장히 우리보다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기네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강화 학습은 뭐냐 하면은 뭐 비슷하긴 한데 강화 학습은 이게 뭐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체계한다고 뭐 이게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게 그래 그게 우리 정답에 더 가깝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보상을 더 준다든지 이게 뭐 가중치를 더 높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보상 체계를 주는 거야 이게.
주로 이제 강화학습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알파고,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그 게임을 할 때마다 뭐 이게 어떤 보상 체계, 적절한 보상 체계를 이제 계속 알려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하는 방법인데, 이게 뭐 사실 쉽지는 않아. 이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여튼 크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거는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 학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 이번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는 여기 중에서도 이제 그 선형으로 하는 것들, 예측하는 거, 선형. 여기에서 뭐 비선형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형이 제일 쉽거든요. 리니어하게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머신러닝에 잘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인풋이 들어와서 우리가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보면은 머신러닝 기본 모형, 뭐 우리 모든 게 다 이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요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1번에 해당되는 것들이야. 어떤 거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내가 프로그래밍 어떤 이게 룰이야. 이 룰을 정해서 어떤 답을 찾는 거라고. 정답을 찾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 이게 어떤 인풋, 내가 어떤 룰을 세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배우는 뭐 물리에서 배운다고 예를 들어서 F는 MA다, 이런 거, 이런 것들, 힘이라는 걸 이거 주어지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쏘았을 때, 이 포탄을 이렇게 쏘았을 때 이게 어디 지점에 이제 도착하는지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룰을 정해줬을 때 이게 답을 찾는 거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했었고, 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보면은 머신러닝이라는 게 2번인데, 2번은 뭐냐면은 데이터하고 이제 지금 이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지, 답을 주는 거야. 답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결국 여기서 뭐냐면 이 룰, 규칙을 찾는 거라고. 규칙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 사실은. 마치 이 두 개를 비교하면은 이거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F는 MA라는 이 식을 찾는 게 어렵겠어, 아니면 F는 MA라는 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쉽겠어? 어떤 게 더 쉽고 어려울 것 같아? 당연히 이 룰을 찾는 게 어렵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내가 동전을 던지든지 돌을 던지든지 지구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F는 MA라는 이퀘이션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이 룰을 찾는 게, 룰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룰을 찾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데이터랑 답을 줬는데 이 러닝에서 이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인데, 물론 무작정 이렇게 찾아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기본 되는 어떤 뭐 어떤 배경이 되는 어떤 지식들이 있어야지. 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규칙을 찾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 머신러닝의 요건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랑 좀 약간 달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머신러닝 학습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게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요걸 한다고. 데이터를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 룰을 만든다. 만드는 뭐 예를 들어서 F는 MA라는 이퀘이션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라는 뭔가를 뉴턴이 만들었듯이 그런 이퀘이션을 만들고 나서 모델을 만든다고. 수학적 모델링을 한다고. 식을 세운다는 거예요. 룰 만들어서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본다고. 새로운 뉴 데이터를 넣어서 이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예측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은 뭐 이런 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이 룰을 한다는 건 기존에 있는 이게 암 환자들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가 위암이나 뭐 위암 환자들에 대해서 환자들 여러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암 환자들이 보니까 그래 위암 환자들이 뭐 무슨 당 성분이나 당뇨 성분이나 아니면 이 혈압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게 나도 뭐 정확하게 뭐 뭘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뭐 이렇게 당뇨 위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요소들은 영향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치료가 될 수 있고, 위암 환자 중에서 치료가 되는 사람이나 치료 안 되는 사람이나 치료 아니면 가능
아니야? 불가능.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이 치료가 어떤 도대체 이게 이 어떤 데이터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일단 뭐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돌려야지. 그래서 어떤 룰을 찾아내고 나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게 이제 새로운 환자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룰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게 이 사람은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룰을 만들 수 있다면은 뭐 엄청난 거지 사실은. 뭐 다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고 뭐 어느 정도만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존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게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겠지.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뭐 이게 의학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 결과를 알려주는 거야. 이 결과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된다. 결과 답을 알려준다고. 알려주면서 이제 데이터들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묶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망하고 어떤 사람은 생존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에 따라서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2차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는 되진 않고 이 데이터 이게 보면은 이게 결국 데이터 1하고 데이터 2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나눈 거잖아. 이게 보니까 이런 룰이 있구나. 이거보다 데이터 1하고 데이터 룰에서 요런 상태로 분포를 하게 되면은 생존하고 이런 쪽으로 분配하면 사망하는구나라는 이 규칙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가 이게 쉽지가 않지. 이게 뭐 도대체 어떤 데이터가 이게 그 실제 사망과 이 생존을 이걸 가르는지에 대해서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일단 뭐 여기서는 2차원이니까 두 개의 데이터인데 뭐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겠지. 하여튼 요런 걸 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룰을 만들어서 규칙을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룰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어떤 요런 새로운 환자가 여기 들어왔다. 그러면은 요 방식대로 해보니까 이 사람은 생존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그것도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이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룰을 찾는 건데 그래서 막돼 있지만 아까 뭐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다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있다. 뭐가 쓰일지는 잘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가 뭐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이게 사실 정보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뭐 이게 좀 필요한 정보인데 사실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는 그 룰을 만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가 필요한데 뭐 이것들은 뭐 말은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워. 이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갑자기 이제 뭐 행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우리가 뭐 이 선형 대수라고 그러는데 리니어 알제브라 매트릭스 이 행렬이 매트릭스인데 요 우리가 선형 획이나 아니면은 요런 뭐 이게 AI 환경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은 이 매트릭스 계산이 굉장히 많아. 거의 대부분 다 매트릭스 계산이에요. 그래서 왜 매트릭스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잠깐 얘기를 하고 할 건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뭐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스칼라하고 벡터 뭐 이런 까지 배웠을 거예요. 스칼라 벡터. 그 다음에 아마 이 전자수학에서 요즘 배우는데 매트릭스까지는 배우고 매트릭스 행렬까지 배우고 이 텐서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텐서 텐서는 뭐 이거는 매트릭스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AI 관계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은 텐서 플로우라고 이게 구글에서 만든 이게 AI 관련 이제 뭐 라이브러리인데 요 갖다 쓰는 텐서플로우라는 거 많이 쓰는데 요 텐서가 이거 매트릭스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뭐 AI를 한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보면은 결국 뭐 하는 거 아니면 매트릭스 계산하는 거예요. 거의 매트릭스 계산하는 거예요. AI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매트릭스 계산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를 이게 계산하는 걸 우리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선형대수라고 그래요. 선형대수.
선형대수. 이게 리니어 엘지브라. 여기서 이게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뭐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하지 않았나? 뭐 이상하게 고등학생들이 이상하게 뭐 이게 뭡니까? 고등학생들이 이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보면은 미적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이제 뭐 벡터, 뭐 기하, 그다음에 뭐 이거 확률 통계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고등학생들은 학생들은 이런 순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중요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순서로 중요해. 확률 통계 제일 중요해. 확률 통계. 여러분들 확률 통계만 잘하면은 뭐 이런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DSP 이런 거 할 필요 없다고. 뭐 그냥 확률 통계 잘해서 뭐 다른 거 어, 뭐냐 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잖아. 뭐 삼성에서 뭐 이재용 말 안 들어도 내한테 돈 벌 수 있잖아. 그거 할 수 있고 기아는 주로 뭐 매트릭스를 다루는 거고 뭐 이 미적분은 뭐 이 인테그랄인데 인테그랄 뭐 DDT 이건데 뭐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그냥 사실 다 컴퓨터로 다 풀 수 있거든. 뭐 매트릭스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뭐 이게 요즘 들어서는 뭐 완전 이 매트릭스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지 지금 이 뭐 인공지능에서 대부분 다 이걸 하니까 물론 인공지능에 뭐 미분적분도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이제 이 매트릭스 계산이라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다루는 거를 우리가 선형대수라고 그래요. 선형대수 대수 이걸 영어로는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엘지브라가 대수인데 엘지브라가 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어떤 특정 기호에 대해서 이 룰을 찾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다른 게 이게 리니어라는 말이 붙지. 리니어 뭔가 숫자를 굉장히 많이 모으는 것들을 이제 뭔가를 다루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행렬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뭐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건 다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거든 이거는. 근데 요즘은 이걸 다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을 텐데 여기 AI를 하려면 여기에 익숙해져야 돼 이게. 왜냐하면 AI의 핵심이 본질이 사실은 이 매트릭스 계산이거든. 매트릭스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그 들어봤을 거예요. 좀 더 나올 텐데 아마 이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 그뭐 이게 AI 계산하려면 뭐 이게 GPU라는 거 들어보지 않나요? GPU 우리가 주로 CPU라는 말이에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근데 이 GPU라는 그래픽 이거는 뭐 센트럴 주로 이거는 좀 일차원적인 이제 시간적인 시간의 데이터 처리하는 건데 시간의 데이터니까 주로 이제 일차원 데이터예요. 일차원 데이터. 근데 이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은 그래픽은 주로 이게 사진을 나타내는데 이게 2차원이거든. 2차원 데이터. 이 행렬을 말하는 매트릭스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라고 들어봤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만드는데 그 엔비디아잖아. 엔비디아. 이 회사에서 GPU 값 뭐 엄청 올랐잖아 이게. 본질적인 뭐냐? 왜 그러냐? 결국은 그 그래픽을 처리한다 아니면 뭔가 뭐 AI를 한다라는 게 결국은 뭐냐? 이게 행렬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 행렬. 2차원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따로 CPU 대신에 뭔가를 하나를 넣어준다고. 행렬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뭐 AI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행렬 계산이야. 행렬을 빨리빨리 숫자를 많이 모아놓은 것들을 빨리 계산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행렬이 보면은 이게 이런 것들 숫자를 모아놓은 거잖아. 이게 예를 1, 2, 3 하고 4, 5, 6 이렇게 하면은 이것들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부터 한다고. 요렇게 이게 두 개 있으니까 2 이거부터 이게 행의 개수가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의 개수 요렇게 2 by 3 이렇게 얘기해. 2 by 3 이걸 2 by 2 by 3 그러니까 행렬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행렬의 크기 이걸 크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행의 개수가 몇 개 있냐 행이 2개 2개고 열의 개수가 3개이다 이렇게 돼. 요쪽
행은 우리나라 말로는 행이라고 그러고 이건 로우라고 그러고 열은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 나도 보면 행렬이라 하면 아주 헷갈리는데 컬럼 뭐냐면 이 기둥을 말하는 거거든. 기둥. 영어로 하면 좀 쉬워. 행열이라는 말 자체를 잘 안 쓰니까. 근데 컬럼 이 열이라는 게 기둥을 말하는 기둥이 이렇게 생기잖아. 아 이게 세로로 돼 있는 거구나. 이게 컬럼. 이렇게 이 컬럼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 데이터들 나오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A, B 교과목 참고서인 수양. 뭐 예를 들어 A는 수학, 영어, 국어 참고서를 말하는 거야. A 학생은 5권, 2권, 2권 이렇게 있고 B 학생은 어떻게 1권, 7권, 3권 이렇게 있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이걸 요것들 이렇게 우리가 숫자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X는 어떻게 한다고? 5, 3, 2, 5, 3, 2, 1, 7, 3 이렇게 딱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뭘 처리하는 거야 이게 데이터를. 그래서 이렇게만 딱 두고 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요걸 이제 매트릭스 계산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수학, 국어, 영어, 뭐 A, B 이런 것들은 뭐 필요 없다고. 딱 숫자만 요또 숫자만 딱 가져가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봅시다. 연봉 테이블에서 뭐 이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테이블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 행렬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뭐 연봉 테이블에서 직군과 뭐 이렇게 연봉 레벨을 숫자로 치환한다. 뭐 이럴 때 이직 여부 어떤 이 A라는 사람 뭐 1번 1사람, 2사람, 3, 4, 5 5명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직 여부는 뭐 0이면 이직을 안 했다. 뭐 1이면 이직했다. 뭐 그러면 평균 급여는 뭐 이렇게 되고 뭐 업무 시간 그다음에 뭐 직군은 어떻게 된다. 연봉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게 이미 숫자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숫자로 돼야 되거든. 숫자로 돼 있으니까 아, 이거는 별 상관이 없네. 요거 그대로 가면 되겠네. 근데 그러면은 이 직군은 보니까 뭐 서포트, 세일즈, 마케팅, IT, 어카운팅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서포팅을 1로 둔다고 그냥 제일 첫 번째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세일즈 보니까 서포팅 아니니까 다른 걸로 2, 이것도 3, 이것도 IT도 없으니까 4, 요 이렇게 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핑을 하면 되지. 이런 걸 매핑이라고 해. 매핑. 이 매핑. 그러니까 어떤 서포트를 1로 하겠다. 세일즈를 2로 하겠다. 마케팅을 3으로 하겠다. IT를 4로 하겠다. 뭐 5로 하겠다. 이렇게 이걸 매핑이라고 해요. 우리가 DSP에서 할 때 이게 뭐죠? 0이라는 숫자는 뭐 마이너스 5볼트로 하겠다. 1이라는 숫자는 5볼트로 이렇게 하겠다. 0과 1을 이렇게 이걸 매핑을 한다고. 매핑한다고 그러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로, 미디엄, 뭐 이것도 뭐 사실은 연봉이라니까 숫자로 나오겠지. 뭐 5천만 원, 뭐 4천만 원, 3천만 원, 뭐 3,500, 뭐 2,500 뭐 이렇게 다 나올 테니까 사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 뭐 로로 만약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로는 뭐 1로 하고, 로는 1로 하고, 그다음에 미디엄은 2로 하고, 뭐 로니까 1이고, 하이는 3으로 이렇게 뭐 모든 것들 다 매핑할 수 있다고. 숫자로 매핑해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 숫자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것들, 요게 이제 딥러닝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입력층이라는 게 있고, 요게 인풋이야, 인풋이고, 요 다음,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는데, 아웃풋이 나오는데, 요게 쭉쭉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야. 뭐 이렇게 연결하면서 막 이렇게 되면, 이 계산해 주는 거지. 뭐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괜찮고, 이 출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 요 안에서 이거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뭐 주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은 요 은닉층이라고 입력층하고 출력층은 늘 있는 거고 이건 있어야 돼요. 하나 있으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머신러닝이라고 그러고 하나 이상 있으면 2개 이상 있으면은 요걸 뭐 딥러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층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서 이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힘들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잘 봐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인풋 x1, x2, x3, x4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인풋이 들어가서 중간에 이제 여기는 은닉층이 하나만 있지. P1, P2, P3 요게 이게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게 아웃풋 이게 출력층이고 y가 y1, y2, y3 이렇게 되는데 y1은 어떻게 되느냐? y1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X1에다가 W1은 이 W라는 게 이 웨이팅을 말하는 거거든. 웨이팅. W라는 게 웨이팅.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야. 가중치. 우리가 필터 할 때 똑같잖아. 필터.
이런 거 할 때 뭐 이게 뭐 x1에서 우리가 이 필터 뭐 이렇게 xn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뭐 이게 z의 마이너스 1승에서 뭐 이렇게 뭐 들어가잖아요. 1이고 2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xn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 바로 들어오는 건 1이라는 가중치를 주는 거고 그 이전에 들어왔던 건 2라는 가중치를 둬서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가중치거든. 이게 웨이팅이거든. 이게 웨이팅 팩터라고 하는데 여기서 똑같아. 그리고 뭐 인풋으로 들어온 걸 이게 여기도 피드백은 없는데 이게 뭐 인풋으로 들어오는 걸 이렇게 웨이팅으로 준다고 W11 이런 거. 그럼 X2로 오는 걸 요쪽으로 오는 걸 이걸 W21이라고. 그럼 X3에서 오는 거 요렇게 오는 거 이걸 W31 이걸 X4로 오는 걸 X4로 오는 걸 이걸 W41 이거 이제 뭐 B1이라는 상수를 더해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보면은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다 매트릭스로 다 치환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하는 거 빼고 계산하는 거 말고도 영상 처리에도 마찬가지야. 뭐 여러분들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해봤잖아.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일 처음 뭘 해야 돼? 카메라 찍어서 카메라 뭐 라이다를 쓸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카메라만 한다고 합시다. 카메라에서 찍어서 어떻게 그 데이터 그 영상 들어오는 거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는다는 건 결국은 사진을 1초에 몇 프레임을 찍겠다는 거든. 그 사진 중에서 뭐 이게 라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아니면 다른 차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진들을 내가 분석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건. 그래서 이 보면은 결국은 이 사진 이렇게 이 사진 여기 보면은 이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보면 여러분들은 풀 HD라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풀 HD 그다음 4K 뭐 그다음에 8K 이렇게 UHD 이렇게 이 다른데 그 사이즈가 이게 풀 HD는 뭐 1080에 뭐 1023가 뭐 그렇게 되고 뭐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 사이즈가 다르다고 이게 픽셀에 요 하나를 담당하는 걸 이걸 픽셀이라고 하는데 그 픽셀의 사이즈가 이게 다 다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n by n 크게 이제 영상이라고 보면 요것들 다 이게 하나씩 이렇게 다 픽셀로 다 나눠져 가지고 이 픽셀의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이런 것도 따라져. 이게 세로로 n개 가로로 m개 이렇게 되면 n by m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거지 이 값들. 그래서 봅시다 이게 흑백 디지털 사진을 표현하면은 여기서 잘 보면은 이게 보면은 0에서 이게 이제 이 사실 28개짜리야. 28개짜리 이것도 28개짜리 28 바이 28 바이 28인데 어떻게 된다? 요 잘 봐봐 이게 요것들을 실제로 우리 눈은 이렇게 까맣게 사실 이 5라는 숫자는 5 숫자를 이 필기체로 적었는데 이 5라는 숫자를 적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0. 이게 흰색 요 픽셀은 흰색이기 때문에 0으로 저장돼 있대. 0. 이건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로 이게 흑백 사진인데 흑백 사진에서 0으로 다 표시돼 있으면 우리 눈에 이제 이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 절 보면 여기 보면 250면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요 안에 값은 0이 아니라 이제 다른 값들이 이제 0보다 큰 값들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저장이 이렇게 돼 있다고. 실제 사진이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근데 이거는 흑백 사진이고 요 다음 장에 보면은 이제 칼라 사진일 때는 좀 다르겠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칼라는 이 RGB 모델이라고 해서 RGB 우리가 컬러는 R 이게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미술 시간이나 이게 RGB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서 빛의 삼원색이 이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세 개로 나왔어요. 요 세 개를 합쳐지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색깔을 만들 수가 있다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빛의 삼원색이 이걸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레드를 0으로 하고 초록도 그린도 제로로 하고 블루도 제로로 하면 뭘로 보이냐? 우리 검은색으로 보여요.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이게 빨간색도 2호 빨간색이 이제 다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8비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2의 5승 2의 8승까지 되잖아요. 2의 8승 2의 8승이면은 256인데 이게 0에서 255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로. 0도 들어가니까 256이 아니라 1부터 256이 아니라 0부터 255로 표시하거든. 그래서 0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 255면 다 들어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255 파란색 이렇게 되면 빨강하고 파랑하고만 돼 있으면 뭐 보라색으로 보여. 요 영역이 있지.
그다음 뭐 다른 것들 뭐 혼합색, 주황색, 은색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로 조합할 수 있어. 이렇게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잘 보면 요런 사진이 있잖아요. 요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멋진 사진이 있다. 요런 사진이 있다. 그런 실제로는 이 사진이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은 이게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픽셀로 이 픽셀 단위로 다 돼 있어요. 이게 픽셀. 요 픽셀 단위로 이게 돼 있는데 이 하나의 픽셀이 어떻게 되냐? R, G, B 요 값으로 다 저장이 되고 요거 8비트, 요거 8비트, 요거 8비트. 그럼 전체가 RGB니까 24비트로 24비트의 값으로 저장이 돼 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실제로는 요게 R로 돼 있는 요런 그림하고 이 그린으로 돼 있는 그림하고 이 블루로 돼 있는 요 그림 요 세 가지를 합하면 이렇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 그냥. 그러니까 다 이게 매트릭스야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매트릭스가 아닌 게 없다고. 다 이 숫자라고 이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나 매트릭스 그 뭐 거의 뭐 신규원의 매트릭스라는 영화 니오 나오고 뭐 이렇게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 있거든. 음. 이 세상이 이게 가상현실로 돼 있다라는 거.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거의 뭘 깨닫냐면은 이 세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상 세상에 살고 있어.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깨닫 보이는데 이게 다 0일로 다 구성되어 있다는 게 01, 이런 것들이 다 보여. 이게. 한번 찾아봐. 이거 제일 마지막 거의 끝나는 부분에 이게 나와 이게. 그래서 아 이게 모든 것들이 이게 데이터구나. 모든 게 다 데이터라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이제 하는데 뭐 그걸 뭐 이 현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컴퓨터 내에서 우리가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거 01이다. 이런 것들 다 01이야. 이게 다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이런 픽셀이에요. 여기 잘 보면 이런 픽셀 하나가 지금 이게 RGB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고 지금 이게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 25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흰색으로 보이거든 우리 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요런 픽셀도 다 흰색이고 뭐 하늘색은 모르겠네요. 까만색 요거는 뭐 제로 되겠지 아까 했듯이.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회기 이런 걸 하는데 선형회기 선형회기는 이제 가장 쉬운 모델링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뭔가 예측하는데 그냥 제일 쉬운 거 선형이니까 제일 쉬운 거야 이게 리니어하게 뭐 리그레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결국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이 x라는 인풋, y는 ax 플러스 b 이 수식은 다 알잖아 이게 1차 함수. 이게 1차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x가 데이터고 이 x가 이제 데이터고 y가 이제 결과 값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뭐냐 하면은 이 a하고 b가 주어졌을 때 a와 b가 주어질 때 이 x하고 y의 관계를 이걸 이제 이렇게 뭐 쭉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찾은 거야 이 y 이 그래프를 그리고 뭐 했던 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a하고 b를 찾는 거야. a b를 찾는 거야. 1차 그러니까 x란 데이터하고 y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결과값이 주어졌을 때 인풋과 이게 인풋이잖아. x가 인풋이고 y가 아웃풋인데 이게 주어졌을 때 a하고 b를 찾는 걸 우리가 해야 돼. 약간 좀 달라 이게 문제가 1차 함수긴 1차 함수인데 그래서 1차 함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y는 이 x 그래프 y 그래프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중학교 때 나오는 거야 이게 1차 함수는 중 1학년 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기울기가 이게 기울기가 a이고 이 y절편이 b인 거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x하고 y가 이게 어떤 이게 선형 관계에 있다. 선형 있다.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이제 이렇게 선형 AX 인풋에 대해서 Y 아웃풋이 이제 선형 관계에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이거 어떤 이제 영화를 이제 개봉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뭐야 트레일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예고편 많이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그걸 보고 좀 멋있는 것만 있으니까 뭐 좋아요 개수를 보고 실제로 영화 관람객 수가 이게 이제 이게 Y고 이게 X가 사람들이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 실제로 영화 관람객 수를 이제 예측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X라는 인풋으로부터 Y라는 걸 예측하고 싶은 거야. 요게 이제 예측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예측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쉬운 게 이제 선형으로 예측하는 거지. 좋아요 개수를 다 모아가지고 어떤 A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게 뭐 굉장히 좋아요 뭐 별 5개짜리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이제 뭐 좋은 영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영화관 관람객 수가 많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게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아 많이 안 보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봅시다. 어떤 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가장 훌륭한 어떻게 굉장히 좋은 예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선 보면은 봅시다 이게 어떤 특징 인풋이 x가 있고 이제 y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봅시다. 요런 이 네 가지의 데이터가 주어졌어 지금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만약에 요런 네 가지 데이터가 네 가지 데이터 이 네 개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 4번 데이터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하나의 선 위에 다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한다. 이게 모든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네.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직선 위에 있으면 문제가 굉장히 쉽다고. 뭐 이러면은 뭐 사실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어 그냥. 뭐 이건 중학교 문제야 그냥. 그 모든 데이터가 인풋하고 아웃풋과 관계가 완전히 리니어하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뭐 않다고. 그래서 요 것들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이게 공부한 시간하고 성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잘 봅시다. 2시간 공부했더니 81점 받았고 4시간 공부했더니 뭐 하루에 공부한 시간을 합시다. 하루에 2시간 공부했더니 내가 어떤 시험을 봤는데 81점 받았고 하루에 4시간씩 공부했더니 93점 받았고 6시간씩 공부했더니 91점 받았고 8시간씩 공부했더니 97점 받았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리니어한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걸 찍어보자고. 이게 X축이 이제 시간이야. 하루에 공부한 시간. 공부 시간이고 Y축이 이제 이게 성적이지. 그래서 보니까 2시간일 때 81점 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이게 1번이지 1번 데이터. 이게 이제 2번 데이터는 어떻게 4시간일 때 93점 받았네. 이게 2번 데이터는. 그다음에 6시간씩 공부했을 때 91점 받았네. 3번. 그다음에 8시간씩 공부했을 때 97점. 이게 4번 데이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선을 딱 보면은 이게 하나의 선으로 표시가 안 되잖아 이게. 하나의 선으로 표시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선으로 표시가 안 된다고. 그렇다면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선을 이제 2m로 긋는 거야. 지금 여기 얘야 이게 요런 선을 그을 수 있고 요런 선을 그을 수 있어. 그럼 도대체 이게 F1으로 긋는 이 선, 이게 A라는 선하고 이 B라는 선하고 어떤 선이 더 이게 더 이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개의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거 좀 굉장히 애매하다고. 어떤 사람은 A가 더 좋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B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어떤 좋냐 안 좋냐 이걸 얘기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야 이게. 그래서 봅시다 이게. 그래서 가장 훌륭한 어떤 게 이제 가장 훌륭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예측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뭐든지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하려면 뭐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판단하려면 뭔가를 판단하려면.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을 그었다. 첫 번째 선이야.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선이고 이 세 번째 선이라고 봅시다. 보면은 이제 그럼 어떤 기준이 이게 이 데이터는 똑같은데 이게 1번 이게 데이터 아까 이거 1번, 2번, 3번, 4번 데이터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이게 다 똑같아 이거. 이게 다 똑같은데 내가 선을 이제 1번으로 그을 수 있고 2번으로 그을 수 있고 3번으로 그을 수 있고 4번으로 그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내가 볼 때는 1번이 제일 좋겠네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너무 한쪽으로 2번하고 3번은 한쪽으로 완전히 다 치우쳤잖아 이게. 이게 너무 낮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너무 높아서 이게 이쪽으로 다 돼 있는 거죠. A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1번이 여기서는 제일 좋을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예측선이야 이게 예측선. 예측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차가 작아야 되겠지 오차. 그러니까 여기서 얼만큼 이게 요만큼 오차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오차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오차. 에러가 되는데 에러가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기준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뭘 에라가 작는 거, 에라가 작다. 그럼 또 에라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예측한 거랑 실제 치하고 이제 요 관계를 말하는 건데 요게 얼만큼 작으냐 이제 하는 건데 뭐 요거 봅시다. 이거는 이제 선형이고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비선형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비선형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이게 선이 굉장히 점이 이제 굉장히 많아 이게 점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이제 뭐 하나의 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2차선으로 하는 이거 1차선이고 2차선이고 이건 3차선이고 4차선이고 뭐 이 12차선이 점점 차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맞아지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계산량이 늘어나지 계산량이 늘어난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2개짜리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뭐 10만 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10만 차의 이 x의 10만 차승 뭐 폴리노미얼 이 펑션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 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리고 또 안 좋은 게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뭐 이게 우리가 선을 긋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예측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에 너무 딱 맞는 거야. 이게. 이런 걸 우리가 과잉 예측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떤 기존의 데이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존의 데이터로부터 뭘 하는 게 룰을 찾는 거라고. 룰을. 근데 이게 기존의 데이터에 대해서 룰이 너무 정확하다. 뭐 이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을 가능성도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에 따라 약간 조금씩 변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맞는데, 이게 새로운 데이터가 이게 들어왔다. 저는 안 맞을 수가 있다고 이게. 좀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이게 너무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룰을 정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그 질식하게 돼. 어떤 사람이 뭐 이거 탁탁 나누는 걸 너무 잘한다 그러면은 뭐 그 나누는 거 기존에 있는 삶에는 굉장히 적응 잘 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여러분도 뭐좀 많이 나오지만은 뭐 기존에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 뭐 나이 많아서 뭐 나 같은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걸 막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자기 룰을 챘다고. 이게 이제 여러분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 이게 뭐 여러분들 말하는 꼰대가 되는 거지. 이게 안 맞다고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새로운 데이터는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적당히 해야 된다.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과잉적합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게 그 적절한 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그다음에 이걸 봅시다. 이제 이 오차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오차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야 돼. 정의.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 뭐 뭔가를 이걸 딱 정하는 거니까 이 디파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코스트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 오차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측한 값에다가 실제 값을 뺀 걸 우리가 오차라고 정의를 하자고. 예측한 값. 내가 이제 어떤 선형 값을 그었으면은 여기 선형을 그었잖아요. 이게 선형을 그었으면은 요게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게 예측 값이고 요 값이 이제 실제 값이지. 요 두 개의 차이를 말하는 거잖아. 이 두 개의 차이. 이게 오차라고. 예측값하고 이 선을 그었다는 건 예측선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선 예측을 하겠다는 거야. 4시간일 때는 대충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오겠다 예측하겠다는 거야. 6시간일 때는 이게 요 정도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럼 8시간일 때 요 정도 결과가 나온다. 예측하겠다는 거야 이게. 예측하는 거 예측선이니까 이게 예측선이야 이게. 예측하겠다는 거니까 예측값하고 실제값하고 얼마큼 차이 나는지 이걸 오차라고 우리가 이 에러라고 한다고. 에러. 에러. 그래서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는 거야. 예. 그래서 잘 알아도 예측값 이 실제값은 yi라고 그러고 i가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y 값에다가 i 번째 y 값인데 예측값은 주로 어떻게 하면 이 햇이라는 걸 많이 붙여. 햇 햇이라는데 햇이 원래 모자잖아.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걸 햇이라고 그러는데 y 햇. 이거 우리가 y 햇 이렇게 y 햇 이렇게 햇 y라고 안 하고 y 햇이라고 해. y 햇.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그래서 y 해시인데 y 해시 예측값이 이 예측값이고 거기서 이제 실제 값을 빼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정리니까 이걸 좀 외워놔야 돼. 이거는 차가.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값을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선형으로 하겠다고 했거든. 선형. 이 선형. 이 선형. 이 선을 하겠다 했잖아. 그 선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 선형이 이게 a의 xi에다가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우리가 yi의 해시 된다. 이렇게. 선형으로 예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인풋에서 요 a, b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저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yi의 해시 되는 거지. 이게 예측값이 되는 거야. 예측값이다 실제값.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걸 뭐 했다. 뭐 여기서 A가 3이고 B가 76이다. 그래서 이게 A에다가 XI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결국 3의 XI에 플러스 76 이렇게 예측했다는 거야. YI의 해시. 이렇게 예측했다. 뭐 이거 왜 3이고 76인지는 뭐 나중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대충 비슷하게 이게 좀 옵티멀한 값하고 좀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건 3, 76 아무거나 잡은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이걸 이렇게 잡았을 때는 예측하는 값이 이게 3, 76이니까 이게 xi가 2니까 2를 넣어 여기 대입한다고 이게 2를 대입한다고 이게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서 그러면은 여기는 76에다가 이 3이 6이니까 6 더하기 76이 된다. 그러니까 82가 나왔어. 여기 예측값이 된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에라 오차는 어떻게 된다고?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는 거잖아. 그러면 82에서 81을 빼면 뭐야? 1이 되겠네. 이게 된다. 그 다음에 4일 때 이게 4, xi에다가 4를 넣자고 4. 그럼 4, 3, 12에다가 플러스 76이 되겠네. 그래서 88이 된다. 88. 그러면 88인데 내가 예측은 88로 했는데 실제 값이 어떻게 나와? 93이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서 88에서 93 빼면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에러. 그 다음 94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값이 x가 6이니까 6, 3, 18에다가 플러스 76 이렇게 하면은 94가 나오겠네. 그래서 94에서 90을 빼면 이제 3이 되겠네. 3. 그 다음 100은 어떻게 8시간 공부했더니 100점 매일 8시간씩 공부하면 그러면 3 곱하기 이게 8에다가 플러스 76 이렇게 되겠네. 38, 24에서 76하면 100이 되겠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93이니까 이렇게 에러가 된다. 그러니까 에러까지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에러까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 에러까지는 여기서 이걸 뺀 거야. 여기서 뺀 거야. 뺀 값이니까 이 값들은 이거는 yi 햇에다가 빼기 yi 이렇게 돼. 그럼 물론 예측값을 왜 이렇게 3이고 76을 잡았느냐 하는 거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요거 잡았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좀 이따 이제 다르게 잡을 거야. 이게 A를 3으로 잡고 B를 76으로 잡지 않고 다른 값을 잡았을 때는 또 다르게 에러 값이 또 다르게 예측이 되겠지. 그 값을 내야 되는데 이 오차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오차를 이제 이거를 이제 주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오차를 구해서 요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절대값을 해서 더하기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걸 제곱을 해서 더하기를 하는 게 있어.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오차를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야. 이 앱솔루트로 하는 거랑 제곱을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앱솔루트라는 걸 요 절대값을 앱솔루트라고 그러거든. 앱솔루트 밸류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이게 다 더하고 n으로 나눠줬으니까 n개로 나눠서 이게 민이라고 해요. 민 앱솔루트 밸류 디퍼런스 그래서 MAD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제곱이 스퀘어거든. 제곱이 스퀘어라고 스퀘어 이건 제곱되었다 그러니까 스퀘어 되겠지. 스퀘어. 그리고 이거 뭐 아마 여러분들 뭐 알겠지만은 요 정사각형을 스퀘어라고 그래요. 정사각형. 이걸 스퀘어라고 해요. 스퀘어. 그다음 뭐 광장 이런 것도 스퀘어라고 그러고 직사각형은 뭐라고 해요? 직사각형 이런 거. 직사각형. 렉탱귤러예요. 렉탱글.
렉탱글이라고 그러는 렉탱글. 하여튼 요 스퀘어, 딱 똑같잖아. 이게 x면 x 제곱이 되니까 정사각형에서는. 그래서 x 제곱, 요 제곱하는 걸 스퀘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거는 민 스퀘어 대라.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MSE 요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거 MSE 민 스퀘어 대라.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러는 아까 뭐랬다고 에러 각각 에러는 어떻게 된다고? yi의 해서다가 빼기 yi 이렇게 돼. 내가 예측값에다가 실제값을 빼는 거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 그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뭐 이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걸 앱솔루트 밸류를 다 더해서 하느냐? 아니면 제곱을 해서 하느냐? 요게 좀 달라 이게. 그런데 실제로는 뭘 많이 썼냐 하면은 요걸 많이 써. MSE를. MAD를 쓰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MSE를 많이 쓰냐 하면은 이건 뭐 사실 뉴턴부터 많이 썼는데 MSE는 계산하기 쉬워. 왜 뭘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 미분해야 되거든. 미분해야 된다. 요거를 제곱을 해서 뭘 제곱해서 미분하다. 이거 미분하는 거 미분할 수 있잖아 이거. 이 미분할 수 있잖아. 제곱한 거 미분할 수 있잖아. 가능하다고. 근데 이게 절대값을 미분한다. 이 절대값을 미분한다. 절대값. 이 할 수 있어 없어? 이 t를 이 절대값을 미분한다. 이 불가능하다. 이 미분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미분 안 되잖아. 요즘에서 이게 연속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 기울기가 달라가지고 이 지점에서는 미분이 안 된다고. 하다고.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에러를 뭐 절대값으로 하면은 뭐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여기에는 뭐 어떤 정답은 없어. 근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쓸 때 보면은 이걸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미분 절대값을 해버리면.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가 이 제곱을 해. 제곱을 하면은 뭐 이 미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MSE를 많이 쓴다고. MAD를 쓰는 게 아니라 MAD는 잘 안 쓰고 MSE를 많이 쓴다고. MS. 민 스퀘어 돼요. 제곱한 거. 이렇게 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좀 달라지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잘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보면은 2016년도 하계 올림픽 금메달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일본, 한국 요 세 나라에 대해서 메달 수를 뭐 예측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A라는 사람은 메달 수를 중국은 65개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이렇게 예측했어. 이렇게 예측했어.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예측했어. 65, 32, 25 이렇게 예측했고 B라는 사람은 80, 35, 20 이렇게 예측해서 그러면은 이 A가 잘 예측했느냐 B가 잘 예측했느냐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이 더 잘 예측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사람이 더 예측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내기를 했다 뭐 만 원짜리 내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예측을 잘했느냐 하는 이제 누가 예측을 잘했는가 라는 이걸 하면은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기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준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할 거야. 이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 내가 주로 얘기했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기준에서 그 산업을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진다고. 내가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느냐 아니면 영어를 잘하느냐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인간성이 좋으냐 아니면 얘기할 때 얼마나큼 즐거우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중요해. 이게 누가 잘했느냐, 누가 더 잘했느냐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 이게 도대체 뭐 더 잘했냐, 누가 더 잘했냐, 뭔가 더 뛰어나느냐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로 숫자로 얘기하면 굉장히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시험에서 뭐 어떤 뭐 이게 DSP 시험에서 예를 들어 98점 받았고 어떤 학생은 뭐 90점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98점 더 잘했지. 그건 뭐 그냥 하나의 기준밖에 없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뭐 중간고사는 A라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는 뭐 이게 뭐 90점 받았고 기말고사는 뭐 85점 받았고 B라는 학생은 이게 85점 받았고 90점 받았다. 누가 더 잘했냐? 뭐 이거 좀 약간 다른 문제라고 이게. 물론 중간고사에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거에 뭐 미인값하고 그러니까 이 평균값하고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과 분산을 알면은 분산을 알아서 이걸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해주면은 이게 뭐 실제로 어느 정도 잘했는지를 우리가 뭐 수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래서 MAE라는 거, 이게 앱솔루트 밸류로 이게 에스티메이션 한 거, 그러니까 MA 뭐 디퍼런스라 했는데 뭐 E라고 해도 돼, L라고 해도 돼, 이게 L라고 해도 돼, 이게 MAE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이제 앱솔루트로 해준다고 그러면은 잘 보세요. 65하고 일단 70하고 빼준다고 그러면 5가 되겠네. 5. 앱솔루트를 하니까. 그 다음에 32하고 41하고 이러면 9가 되겠네. 그 다음 25하고 21하고 하면 4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하고 뭘로 3명이니까 3개니까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3분의 18이 되겠네. 그럼 B라는 사람 봅시다. B라는 사람은 80하고 35, 20이니까 이게 80하고 70하니까 10이 되겠네. 10. 그 다음에 35하고 41이니까 6이 되겠네. 그 다음에 20하고 20이니까 1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 3분의 70이니까 이거 3분의 17하고 3분의 18이니까 에러는 작을수록 좋잖아. B가 더 잘했구나. B가. 이렇게 보면 MAE라는 관점에서 보면 B가 더 잘했어. B가 더 잘했어. B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런데 이걸 MSE라는 관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MSE, 민스퀘어드 에러 관점 보면 좀 약간 더 달라져 이게. 이거는 이 에러를 찾은 다음에 제곱을 해준다고. 뭐 3분의 2는 똑같은데 이거 보면 아까 여기에서 이 차이에다가 제곱을 해줘야 돼. 그 5의 제곱이고 9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거 3분의 뭐야 이 뭐 다 제곱해주면 122가 나오나? 120가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럼 10의 제곱에다가 그럼 6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137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작은 게 L가 작은 게 뭐 A가 더 작네. A가 더 작으니까 이게 A가 더 잘 예측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MSE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MSE. 아까 얘기했지만 MSE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A가 더 예측을 잘했다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한다고. 5개까지 할 필요 없네. 이렇게 A가 더 잘했다. A가 B보다 더 예측을 잘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어떻게 된다고? MSE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까 얘기했지만 MAE라는 관점에서는 B가 더 잘했어. 근데 우리가 보통은 MSE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더 잘.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MSE는 뭐가 되냐면은 큰 게, 그러니까 이게 큰 거 있잖아. 이게 하나라도 이 예측이 너무 커지면은 이게 좀 별 불리해. 잘 봐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여기는 이게 잘 A는 잘 봐봐. 이게 제일 차이 나는 게 9잖아 이게. 9를 제곱하면 이게 81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제일 처음 봐봐. 이게 80으로 예측한 거랑 요 70이 여기 10이랑 이잖아. 10을 제곱하는 게 100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라도 예측을 너무 잘못하면은 이게 완전 도미넌트하게 되는 거야. 그런 의미가 있어. MSE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에러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A를, 그러니까 원래 값이 2고 2였다. 두 개 값이. 근데 A라는 사람은 예측을 어떻게 했냐? 1이고 3이고 이렇게 했다고. B라는 사람은 2고 4라고 했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더 예측을 잘했을까? MSA 관점에서. 이게 MA 관점에서는 두 개 똑같아. 왜냐하면 잘 찾아봐. 이게 에러가 1이고 그다음에 이게 1이잖아. 1이잖아. 그래서 2분의 1이고 요것도 보면은 2분의 2고 이게 0이고 2분의 0이고 이게 2가 되니까 이 둘 다 똑같아. MA라는 관점에서. MAE의 관점에서는 두 개 같다고. MAE는 두 개 똑같은 거야. 응? 같은 거야. 그런데 MSE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이거는 1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 이거 돼? 그다음에 이거는 2분의 어떻게 돼? 0에서 0이니까 0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게 크다고 이게 크다고. 이게 더 잘했다고 이게. 크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예측이 너무 빗나가면은 그게 MSE로 하면은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대충 그 평균의 수렴에 있는 게 좋아. MSE는 하나라도 너무 내가 아무리 잘 맞춰도 이 잘 봐봐 이거 이는 잘 맞췄잖아. 근데 이 여기서는 완전 빵꾸 나는 거예요. 요런 좀 특징이 있어. MSE로 볼 때는 A가 더 잘했지. A가. 이 평균에서 머물러 있는 게 더 좋다고 이게. 하나 괜히 잘하고 하나 못하고 이러면은 완전 꽝이라고. 이게.
그런 의미가 있어. 뭐 이거 뭐 크게 여러분한테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이제 MSE를 최소로 하는 AB,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MSE라는 걸 이제 요 아까 우리가 AB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제 이걸 이제 이, 이 MSE를 요 JAB라고 뒀어. JAB 이렇게 두는 거야. 그래서 이 절대값 여기 있고 JAB 민스케 대라. A하고 B를 아까 우리는 여기서는 아까 뭐 이게 3이고 76이라 했는데 3하고 76이 사실 옵티멀한 값은 아니거든. 그래서 AB 값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AB 값을. 그래서 이게 A, B 이렇게 이게 예측값 Y, I의 해시라고 했잖아. 이게 예측값 빼기 이건 이제 해준다고 이걸.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원래 첫 번째 값은 2,81이었거든요. 2시간씩 공부했더니 81점이었고, 그럼 4시간씩 공부했더니 93점이었고, 6시간씩 공부했더니 91점이었고, 8시간씩 공부했더니 97점이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이게. 여기다 요 xi 값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 2를 넣고 이 2를 여기 대입하고 요걸 여기 대입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지. 2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81이에요. 전체 제곱이 되는. 물론 이게 4개니까 이게 4개거든. 이게 데이터 4개잖아 이게. 데이터 4개니까 ab 값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x 값에다가 요 xy 값에 여기에다가 xy 값에다가 이제 4,93을 넣는 거지. 4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93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91의 제곱. 그 다음 8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97의 제곱. 이렇게 이거의 4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준다. 요걸 할 때 요걸 이제 이 ab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우리 목적. 우리가 선형을 잘 예측하겠다라는 건 요 ab 값을 찾는 건데 ab 값을 찾는 건데 a, b를 구하는 건데 어떤 관점에서 이게 MSE를 최소로 하는 AB를 찾는다. 요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야. 이게 MSE를 최소로 하는 거. 요 값을 최소로 하는 A하고 B를 찾아야 된다. AB를. 그러면은 이게 이제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AB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A가 A에 대한 이거는 A하고 B에 대한 이게 2차 방식이거든. A와 B의 2차 방식이요. A에 대해서도 2차 방식이고 B에 대해서도 2차 방정식이에요. 사실 뭐 그냥 뭐 풀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뭐 다 알잖아 이게. 우리가 하나로 나타났을 때 이 보면은 여러분들 뭐 옛날에 이런 그래프 같은 거 보면은 이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요거는 x에 대한 2차 방식인데 x에 대해서 할 때 요런 거 요 값 이거 어떻게 찾았어 이거 어떻게 찾았어 요 미니멈 값 어떻게 찾아 아니면 요렇게 돼 있는 거 요 맥시멈 값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미분하잖아 미분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dy dx를 0으로 미분한다고. 이렇게. x에 대해서. 이거는 x하고 y에 대해서 하는 거야. 지금 우리하고 좀 약간 문제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미분해서 0으로 만들어준다고. 미분해서 0으로. 요렇게 해준다고.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JAB로 되어 있다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요거를 라운드 A에 대해서 이렇게 제로로 해주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A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A, B를 라운드 B에 대해서 이렇게 이 편미분이라고 그러는데 A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러니까 MSE를 요 JAB가 JA, B가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 이게 MSE거든. MSE거든. 요거를 최소로 하고 싶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JAB는 를 A에 대해서 미분하고 해서 0으로 만들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B에 대해서 미분해서 0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 두 가지 식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만들어서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면은 이렇게 이게 멋지게 이렇게 뭐 A에 대한 식 이게 A에 대한 식 B에 대한 식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사실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 이게 2차원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A하고 B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그린 거야 이게. 내가 이 그림을 우리가 MSE가 아까 여기 그대로 여기 나타났으니까 앞에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걸 내가 다시 적은 거야 이거. 이게 MSE를 어떻게 했냐? A축, B축,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이렇게 되도록 그렸는데 이게 좀 약간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좀 별로 그렇게
좀 잘 나타나지가 않아가지고 3차원으로 그리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지. 여기 되는데 잘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시한 거 2차원으로. 등고선으로 표시하면서 이거는 3차원인데 3차원 그림인데 이게 잘 모른다 이거. 뭐 잘 모르겠잖아. 이뭐 그림 봐가지고 어디가 뭐 미니멈인지 잘 알 수가 없어. 이걸 잘 보니까 2차원으로 하면서 등고선으로 표시하니까 MSE가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점점 커진다고. 이게 커져 이게 커진다 이쪽으로. 요 때가 제일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거. 요 때가 제일 작겠네. 여기 달 보면은 제쯤 보면 요 지점이 제일 작겠네. 요 지점에서 제일 미니멈 값이 되겠네. 점점 가면 갈수록 커져 이게. 그래서 MSE 값이. 근데 요게 보니까 어떻게 A가 2.3에서 그다음 B는 79에서 그래서 아까 이거 내가 A를 여기 아까 내가 예제할 때 여기서 할 때 보면은 내가 A를 3으로 하고 76으로 했잖아. 비슷하게 잡는다고 잡은 거야 이게. 아무 값이 잡은 게 아니라. 그래서 A가 2.3일 때 B가 79일 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뭐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지. 그래서 이걸 하려면은 편미분이라는 걸 이용해야 돼. 편미분. 일반적인 미분하고 약간 달라. 왜냐하면 일반적인 미분은 그냥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이 y라는 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잖아. 이렇게 dy, dx 하나에 대해서 변수니까 하나의 변수 x에 대해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편미분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변수가 이제 두 가지 이상 변수가 두 가지 이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 이렇게 될 때 이게 z라는 걸 f의 x하고 y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x하고 y에 대한 함수가 될 때 z라고 할 때 요거를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하나만 미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fx가 x제곱 더하기 yx 플러스 a다. 아니면 또 요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미분되고 2x 돼 있고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y가 되겠지. y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y는 컨스탄트로 보는 거야. 그냥 상수로 본다고. 그럼 이거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제로가 되지. 그래서 2x 플러스 y가 된다고.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라운드라고 그래. 라운드. 이거 라운드 fxy over x 라운드 x 요렇게 얘기해. 그다음에 이거 라운드 fxy를 y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운드 y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이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안 되고 이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x만 되겠네. x 이렇게. 그럼 이것도 봅시다. 밑에 거 보면 1번이 그렇고 2번 보면은 f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하면 이걸 라운드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만 나오겠네. 2x. 나머지 없으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2y만 나오겠네. 이렇게. 자기 자신만 미분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이제 이걸 A에 대해서 이 MSE를 요게 MSE거든. MSE를 어떻게 A에 대해서만 미분해서 제로로 두고 이걸 B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것도 MSE니까 MSE를 B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제로로 둔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뭐 이게 되는데 하여튼 이걸 미분해야 되는데 이거 봅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또 아까 그 문제가 아니야. 이 또 다른 문제야. 이걸 봅시다. 예를 들어서 JAB가 이렇게 주어졌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를까봐 내가 지금 계속 예제를 지금 들고 있어. 예제야 이거. 예제로 JAB가 3A 제곱 더하기 3B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7A 마이너스 7B 플러스 10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거 뭐 2차식으로 뭐 바꿀 수도 있는데 뭐 고등학교 배웠던 2차식으로 바꿔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도 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느냐. 이걸 A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이렇게. 이거는 제로 한다고. 그럼 이 A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은 6A가 되겠네. 6A. 이거 A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되겠네.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B가 되고 이거 미분하면 7이 되고 이거 미분하면 0이 되겠네. 그래서 6A 마이너스 B 플러스 7 이렇게 돼. 이걸 제로 되겠네. 이걸 제로로 두는 거지. 그다음에 요거를 또 B에 대해서 미분하자고. 요거는 B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제로가 되고. 요거는 B에 대해서 6B가 되고. 요걸 B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요건 B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고. 이거는 마이너스 7이고 요거는 제로가 되겠네. 그래서 요걸 쭉 적은 거야. 6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연립해서 풀면은 어떻게 너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1이 난다. 1 이렇게 된다. 요거를 이제 사실 그림을 그린 거야. 내가 이 그림을 이게 이 A하고 B에 대해서 3차원 그림을 그린 거고 이거는 그다음 요거를 이제 등고선으로 표시한 거야. 이게 표시하면은 여기 보면은 A가 뭐야 마이너스 1일 때 요 지점에서 미니멈 값이거든. B도 1일 때 이렇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A에 대해서 미분하고 B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원래 이제 방식으로 돌아옵시다. 원래 방식으로. 원래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왔어. 이게 A가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거 이 앞에서 계속 나왔던 걸 내가 지금 다시 하는 거야. 요 페이지에 나왔던 거. 30페이지 아니면 여기 뭐 29페이지에 나왔던 거 그대로 또 30페이지 적었고 요걸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적어서 이게 35페이지에 적은 거 있다 같은 이퀘이션이에요. 그럼 요거를 A에 대해서 미분해 보죠. A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요거를 A에 대해서 미분하면서 제로를 뒀다고. 그럼 요 앞에 뭐 상수 물론 4분의 1 붙어 있지만 이거 뭐 사실 별 필요 없잖아.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요걸 미분해 보자고. 요걸 일단 여기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은 A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X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다 상수니까 뭐 그대로 되고 2가 이게 날아오면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미분하니까 여기 2가 여기 돼 있는데 2가 돼 있는데 요 뭐 이 제곱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2는 뺀 거야 이거. 여기서 요 상수만 여기 원래는 2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도 미분하면은 2가 여기 앞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제로니까 요 2는 내가 다 뺐다고요. 요것만 빠져나온 거야. 요거 미분했을 때 2가 나오니까 그대로. 요것도 미분하면은 이게 4에다가 이렇게 되고 이것도 6에다가 이렇게 되고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이것도 8에다가 이렇게 되지. 이게 제로가 된다. 그럼 요거를 이제 A에 대해서 다 묶어보자고. 그러면 A에 묶으면은 이게 4A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16A 그다음에 36A 그럼 64A 이렇게 되고 그다음 B에 대해서 또 묶으면은 2B 여기서 그 다음에 4B 그 다음에 6B 8B 그 다음에 이제 요 상수들은 이쪽 오른쪽으로 다 넘겨줬네. 오른쪽 다 넘겨서 이렇게 쭉 되는데 그럼 요거를 다 다시 또 정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제 30A 이거는 원래는 사실은 이게 20이고 이게 100이고 이게 120A가 되는데 요거 양변이 4로 나눠 떨어지네. 이게 4로 나눠 떨어져서 이것도 보면은 이게 10이고 이게 10이잖아. 이게 20B가 되거든. 20B인데 5B가 나오는데 요 양변에 4로 나눈 거야. 이거 4로 나눠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게 4로 나눠서 30A 더하기 5B는 464 이렇게 요 이퀘이션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 하나 나왔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B에 대해서 미분해 보자고. B에 대해서 미분하고 또 이제 0으로 잡으니까 이꼴은 제로로 나옵니까? 요거는 이제 요 식을 이제 B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B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요거 나오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이걸 뺀 거야 이거. 이가 원래 붙어야 되는데 B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81인데 곱하기 1이 붙겠지. 여기 1이니까 1. 여기도 1이 붙고 여기도 1이 붙고 1이 붙는데 1은 뭐 어차피 안 줘도 되니까 똑같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2A 더하기 4B 여기 A끼리 다 더하면은 2A, 4A, 6A, 8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4번 들어갔으니까 4B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상수들 쭉 더하면 10A 플러스 2B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식이.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이 나온다고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이 MSE라는 걸 잘 모르겠으면 MSE를 이거는 첫 번째는 A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미분한 거야. 그냥 뭐 대단한 거 내가 한 게 없다고. 고등학교 다 했던 거야 이거. A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A에 대해서 미분한 거. 두 번째 거는 뭐야? 두 번째 거는 MS를 B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그 두 가지 식을 얻어서 그 두 개 얻으면은 요 이퀘이션이 나오거든. 이걸 두 개 풀면 되잖아. 뭐 이건 푸는 건 쉽네. 풀면 되겠네. 숫자가 좀 약간 커서 그렇지 푸는 거는 어렵진 않아. 그래서 A는 2.3이고 B는 79. 요때가 제일 MSA가 작다라는 거야.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A가 2.3이고 기울기가 2.3이고 그러니까 Y절편이 79일 때가 제일 작다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선행회기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보니까 뭐 요 정도만 요거는 좀 더 하는 건데 요건 뭐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합시다. 요까지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뭐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요까지만 요까지 해봅시다. 뭐 이거 요까지만 합시다.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나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잠깐 또 얘기를 해줄게. 요거 한번 보세요. 예, 수고했습니다.